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늙음.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늙음.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훨씬 더딘 것. 예전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더 멀게만 느껴지는 것. 저 모퉁이까지 가는데 이젠 2배나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그리고 그토록 얕아 보이던 고갯길이 이젠 언덕처럼 높아 보이는 것. 난 이미 버스를 따라가는 걸 포기한 지 오래다. 버스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떠나버리지. 그리고 사람들은 전보다 계단을 더 가파르게 만들고 신문에선 더 작은 활자를 사용하고 있지. 당신은 그 사실을 알기나 할까? 사람들에게 좀 더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부탁해도 소용없다는 걸 난 알지. 모두가 왜 그토록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지 난 거의 들을 수가 없어. 옷감들도 왜 그런 재료로만 만드는지 엉덩이 부위에서 꽉 조이지. 이젠 허리를 구부려 신발끈을 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조차 변하고 있어. 그들은 내가 그들의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지. 반면에 내 나이의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저번 날 옛 동창생을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나이가 들어 날 기억조차 못하더군. 오늘 아침엔 머리를 빗으려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지. 이제 거울조차도 옛날처럼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걸. 마크 링크. 용서.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한 부유한 상인이 우연히 가난한 노인과 마주 앉아 여행을 하게 되었다. 부자는 드러내놓고 노인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의 초라한 차림새를 경멸했다. 마침내 기차가 어떤 역에 도착했을 때 부자와 그 가난한 사람은 동시에 기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부유한 상인은 역에 수많은 경건한 유태인들이 마중을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군중은 유럽에서 오는 어떤 성자 랍비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성자 랍비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앉아서 여행을 한 가난한 노인이었다. 지혜롭고 성스러운 현자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기도 하고 그에게 드러내놓고 모욕을 준 것이 부끄럽기도 해서 부자 상인은 군중을 해치고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마침내 노인 앞에 다가간 부자 상인은 용서를 구하며 그의 축복을 청했다. 그러자 늙은 랍비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용서를 받으려면 당신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노인들을 한 사람씩 전부 찾아다니며 일일이 용서를 구해야만 할 것이요. 엘리 위젤. 아이의 눈. 몇 해 전에 나는 6살 난 아들과 함께 대형 장난감 세일 매장으로 물건을 사러 갔다. 장난감들이 천장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우리가 막 복도를 돌아
옆에 매장으로 갔을 때였다. 머리가 길고 수염이 난 한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어떤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지 두 다리가 없고 얼굴에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다. 그 순간 7살 먹은 내 아들이 그 청년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사람 좀 봐. 나는 보통의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장애자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나무랐다. 하지만 아들은 내 손을 뿌리치고는 복도를 뛰어가 휠체어를 탄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아들은 그 사람 바로 옆에 가더니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우와, 멋진 귀걸이네요. 어디서 그런 멋진 귀걸이를 샀어요? 주디 하트. 603호 비행기. 콘티넨탈 항공사 소속의 DC-10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순간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시속 167마일로 속력을 내면서 고도를 울리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났다. 공포에 휩싸인 채 나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두 다리를 껴안았다. 추락 시에 배운 요령이었다. 비행기는 화염을 내며 지상으로 추락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불길이 왼쪽 기내 전체를 집어삼켰다. 수십 미터 상공에서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다. 지난 7년간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힘겨운 여배우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맴돌았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미스 하와이 출신으로서 나는 지금 미스 하와이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호놀룰루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내 자신에게 거듭 다짐하곤 했다. 내 삶을 바꿔야만 해. 결코 지금까지처럼 살아선 안 돼.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데 폭발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극적으로 내 자신이 바뀌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어디서부턴가 모든 것을 감싸는 고요함이 내려왔다. 나는 보호받는 걸 느꼈다. 마치 어떤 튼튼한 방패가 나를 에워싸는 것 같았다. 나는 흰빛의 중심에 있었다. 불붙은 비행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 나는 갑자기 평화와 기쁨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나는 우주 전체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다. 흰빛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부턴가 하나의 메시지가 들려왔다. 내겐 이 인생이 주어졌다. 넌 인생을 갖고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다음 순간 4가지 질문이 내 마음을 서텄다. 넌 너 자신을 사랑하는가? 넌 너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사랑하는가? 넌 너의 목표와 꿈들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넌 이 지구라는 행성을 살아볼 만한 좋은 장소라는 느낌을 갖고 떠날 수 있는가? 난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난 살고 싶어. 불꽃이 점점 다가오는 사이에 나는 비상구를 향해 돌진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미끄럼 탈출 통로를 통해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탈출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불타는 기체로부터 쩔뚝거리며 멀어지면서 나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부터의 모든 것은 나한테 보너스나 마찬가지였다. 마치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서 행한 모든 잘못된 결정들이 칠판 위에 적혀 있었는데 그것을 지우개로 전부 지워버린 것과 같았다. 이 깨끗이 지워진 칠판에 앞으로 무엇을 써 나가든지 그것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눈물을 흘리며 나는 결심했다. 곧이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기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생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내 곁은 지나 뛰어갔다. 그들 뒤를 따라서 나는 활주로 끄트머리의 철조망 쪽으로 쩔뚝거리며 걸어갔다. 죽음으로부터 탈출한 것이다. 인생에 닥쳐오는 재난은 때로 삶의 깊숙한 곳을 강타한다. 그것은 진실의 미라를 남겨놓고 거짓의 개를 날려버린다. 더불어 그것과 함께 고통받는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을 가져다 준다. 충격을 가누지 못하고 몸을 떨며 우는 한 젊은 여성은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는 한 남자의 팔에 안겨 있었다. 어떤 노부인은 초면인 다른 여성의 팔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다. 그 여성은 마치 그 노부인이 아이라도 되는 듯이 가만히 흔들어 주고 있었다. 남편들은 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듯이 아내들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영혼으로부터 곧바로 사랑이 나오고 가식과 체면을 버린 채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있었다. 난 이제 안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 당신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가라는 것을. 인생은 소중한 선물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다. 비행기 사고 이후 난 현재 무엇이 달라졌는가? 난 미안해요 라든가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결코 미루지 않는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대신에 나 자신을 바라본다. 난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을 나의 마지막 날인 것으로 살아간다. 도나 하틀리, 현재 미국 최고의 카운슬러. 길에 놓인 장애물. 고대의 어떤 왕이 길 한복판에 큰 돌을 갖다 놓았다. 그런 다음 그는 숨어서 누가 그 커다란 돌을 치우는가 지켜보았다. 나라의 부유한 상인들과 관리들이 걸어왔지만 그들은 돌 옆으로 돌아서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제대로 치워놓지 않은 왕에 대해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을 뿐 아무도 그 큰 돌을 다른 곳으로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한 농부가 커다란 채소 짐을 지고 나타났다. 돌이 있는 곳까지 다가온 농부는 짐을 내려놓더니 그 큰 돌을 길가로 옮기기 시작했다. 수없이 들어 올리고 밀어낸 끝에 마침내 농부는 돌을 치우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다시 채소 짐을 등에 지려는 순간 농부는 큰 돌에 놓여있는 자리에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보았다. 주머니에는 많은 양의 금화와 함께 이 금화는 길에서 그 돌을 치우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왕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농부는 그 금화 덕분에 오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농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웠다. 모든 장애물은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렌 반 에켈렌.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